안녕하세요. 오늘은 후한을 창업한 광무제 유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왕은 하늘이 내는 것이다. 난세를 평정하고 왕이 될 사람을 누가 확언할 수 있겠는가? 라는 말이 있는데요. 맞습니다. 유수가 그러니까요. 유수는 문경의 치로 불리는 경제의 아들 유발의 후손입니다. 유발은 정왕으로 봉해졌었지요. 그런데 전국은 여러 면에서 문제가 많아 후에 남양으로 수도를 옮겼고 유수는 남양에서 태어나 자랍니다. 점잖은 선비 타입이었던 유수는 형 유영과 함께 반란군을 조직합니다. 왕망이 한 왕조들의 힘을 없애기 위해 강압적으로 통치를 하자 살기 위한 선택을 한 것이지요. 유수군은 때마침 일어났던 농민 반란군인 농림군과 합세해 한군을 조직하고 결국 서기 23년 왕망을 죽이고 한군의 임시 황제였던 경시제를 황위에 올립니다. 수도인 장안에 입성한 경시제는 처음부터 좀 생각이 없던 사람이라 허구한 날 연회를 베푸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이 사이에 유수는 동북지방에 있는 반란군들을 평정하기 위해 떠났습니다. 그 사이 경시제는 위기를 맞게 되는데요. 왕망이 죽은 후 경시제는 공신들을 포상하면서 정미군 수장들에겐 제대로 포상하지 않았습니다. 불만을 품은 정미군은 다시 봉기를 했고 30만 대군의 엄청난 병력을 확보했습니다. 정미군은 자신들의 뭉치게 할 천자가 필요하다며 한고조 유방의 손자인 성향경왕의 후손을 찾습니다. 그가 곧 15세의 유분자였습니다. 그는 황실의 후손이지만 그를 제대로 배우지 못하여 정미군 내에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떼꼽재기 소년이 하루아침에 천자로 옹립된 것입니다. 정미군은 드디어 25년의 장안을 소나기에 넣었습니다. 왕망이 죽고 난 2년 뒤였지요. 결국 경시제는 옥새를 정미의 수장에게 바치고 항복을 합니다. 순순히 옥새를 바쳤으므로 경시제를 장사왕으로 봉했으나 후한을 미리 차단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얼마 후 자결을 명합니다. 꼭두각시 유분자를 황제로 옹립해놓고 정미군 수장들은 장안을 약탈합니다.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으므로 그저 먹고 마시고 쓰기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사이엔가 모든 것이 부족해졌지요. 배가 고파지자 정미군의 병사들은 하나둘 자신의 고향으로 떠납니다. 한편 동북지방을 평정한 유수는 질투가 보글보글 끓는 경시제에게 형처럼 죽임을 당할까 하여 장안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었는데 정미군이 장안을 점령하고 경시제를 죽였다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이미 추종자들에게 황제로 추대된 유수, 즉 광무제는 장안을 점령한 정미군의 잔당들과 대전을 치르려고 했으나 이미 대세가 유수라는 것을 안 정미군 수장 번승은 천자로 옹립했던 유분자와 함께 와서 무릎을 꿇습니다. 광무제는 이들의 항복을 받아들이고 항복한 자들을 후한의 수도로 정한 낙양에 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전답을 마련해 주었으며 유분자에게도 잘 살 수 있도록 지원을 합니다. 광무제는 역사적으로 현군으로 칭송을 받고 있습니다. 후한을 세운 광무제는 그동안 전쟁으로 폐허가 된 나라를 다시 살리기 위해 세금을 과하게 걷는 것은 겨우 살아난 백성들을 2번 죽이는 일이라 하면서 전한의 문제가 실시했던 30분의 1세 제도를 부활시킵니다. 또한 백성들이 군사로 징발이 되면 농업에 매진할 수 없게 되므로 군인의 수를 최소화했지요. 지방의 행정구역을 통폐합하여 관리들의 수를 대폭 줄였으며 왕망이 발행했던 화폐가 고가여서 인플레이션 현상이 일어나 백성들을 공공하게 했다는 것을 깨닫고 전한의 무제 때인 기원전 118년 주조했던 오수전을 다시 발행하였습니다. 오수전은 당나라 때인 621년까지 발행했던 화폐로 중국 역사상 가장 오랜 시간 통용되던 화폐입니다. 장장 739년이란 기간 동안 사용한 화폐이지요. 오수전은 백제의 무령 왕릉에서도 출토되어 당시 백제가 중국의 남조와 활발하게 교류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광무제는 나라의 기강이 바로 서야 한다며 부정한 일을 한 자들에겐 엄하게 처벌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후한을 창업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준 공신들을 토사구팽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정책을 폈습니다. 이는 호족들의 도움을 받아 고려를 창건했던 왕건이 실시했던 정책과 같습니다. 광무제는 약 400여 명의 공신과 친척 인척들에게 많은 땅을 하사했습니다. 이리하여 시대는 다시 평화로워졌습니다. 대외적으로도 유화정책을 실시하여 전쟁을 막으니 백성들의 삶은 안정이 되었습니다. 광무제 유수가 남양군에서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을 때 그의 꿈은 이것이었습니다.
벼슬을 한다면 직금호, 결혼을 한다면 음여와와 하고 싶다. 집금호는 황제를 호위하는 관직이었는데 황제가 되었으니 꿈을 뛰어넘었고 소원대로 음여와도 아내로 삼았으니 광무제야말로 하늘이 낸 행운아가 아닐까요? 음여와는 당시 남양군의 최고 미인으로 그곳 호조 금씨의 딸이었다고 합니다. 왕망의 신나라를 무너뜨리고 공신이 된 유수는 드디어 음여와와 결혼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음여와와 결혼한 지 1년 후에 하북의 반란 세력을 진압하러 갔을 때 그곳 호족인 진정왕의 처조카 곽성통을 사랑하여 결혼을 한 것입니다. 부인이 2명이나 된 것이지요. 혈기왕성한 젊은 시절이었기에 사랑하는 한 여자로 부족했기 때문일 수도 있고 정략적인 결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광무제의 찐사랑은 당연 오랫동안 마음속에 품었던 음여화였습니다. 그런데 광무제가 황제로 추대되었을 때 황후가 된 이는 음여화가 아니라 곽성통이었습니다. 그때 음여화는 황자를 낳지 못한 상태였고 곽성통이 황자를 낳았으므로 음여화는 광무제의 고민을 덜어주기 위해 한사코 황후가 되는 것을 거절했다고 합니다. 모습만 미인이 아니라 마음까지도 미인이었던가 봅니다. 여화는 곽씨가 황후가 된 지 2년 후에 황자를 낳았다고 하네요. 광무제의 사랑은 오로지 음여화. 반란 세력을 진압하려 떠날 때도 광무제는 곽황후가 아닌 여화와 동행하였습니다. 사랑을 잃어버리고 열받은 곽황후의 질투는 초열지옥처럼 타올랐고 이로 인해 황후의 채통을 지키지 못하는 일이 잦았다고 합니다. 자신이 낳은 아들 유강이 황태자였음에도 마음을 추스르지 못하니 광무제는 곽성통을 황후 자리에서 패하고 그 자리에 음여화를 앉혔습니다. 광무제 나이 41세 때의 일입니다. 따라서 황태자인 유강은 광무제에게 아바마마 어머니께서 폐위되셨는데 제가 어찌 이 자리에 있겠습니까? 물러나겠사옵니다. 라고 청했다고 하지요. 광무제는 여러 번 유강의 요청을 거부했지만 결국 받아들이게 되었고 그에게 많은 봉토를 하사하여 동해공항으로 봉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곽황후의 둘째 아들 유보를 중산왕으로 봉했지요. 폐후가 된 곽황후는 이때부터 중산왕태후로 불립니다. 음여화를 너무도 사랑한 나머지 곽황후를 폐위시키긴 했으나 그녀와의 의리를 지키기 위해 나름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그 후 음여화의 아들 유장이 황태자가 되어 광무제의 뒤를 이으니 이가 바로 후한의 2번째 황제인 명제입니다. 광무제는 곽황후에 대한 사랑이 식어 그녀를 패하긴 했으나 그녀가 낳은 황자들은 물론 그녀의 남동생, 그녀의 친척들을 잘 챙겼고 광무제의 뒤를 이은 명제도 곽씨 가문을 총애했다고 합니다. 아무튼 후한은 광무제와 그의 아들 명제의 현명한 통치로 200여 년간 안정을 이루었습니다. 감사합니다.